자, 오늘 주제는 이 장단기 금리 역전 뒤에는 이 경제 위기가 온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다? 예, 아무도 안 들었고 손 드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경제 위기가 10년마다 온다고 하거든요. 10년마다. 근데 그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전조 현상이 있어요. 전조 현상. 이 전조 현상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신다면 그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서 자산들의 가격이 하락할 때 줍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줍줍. 줍줍 딱 해가지고 이제 다시 버블이 오면 그때 팔면 이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언제 오느냐, 전조 현상이 어떤 건지 안다면 저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역전 현상이랑 이 경제 위기랑 무슨 상관인지 제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이 불황 전조인가? 미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서 스프레드라는 건 금리 역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42년 만에 최대 이 불황 전조라고 23년 기사에 나와 있어요. 이 기사에는 뭐라고 말을 했냐?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이 이 1981년 이후에 이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거 단어가 되게 어렵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요거는 무슨 말이고 금리 역전 스프레드는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국채에도 장기 채권이 있고 단기 채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장단기라고 한 건데, 장기는 기간이 긴 채권, 이 단기는 기간이 짧은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이걸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단기 채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단기 채권은 이 보통 1년 미만의 만기인 채권을 의미합니다. 1년 미만이니까 원금 회수도 빠르고 거기에다가 기간이 짧다 보니 돈떼 확률이 그만큼 낮아서 이 리스크가 낮습니다. 장기 채권에 비해서. 그리고 금리 변동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낮은데,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이 기간이 짧잖아요. 단기 채권은. 그러다 보니 채권의 가격 변동이 장기 채권에 비해서 심하지는 않아요. 왜 단기 채권은 이 가격의 변화가 작은가? 장기 채권보다. 이거를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유이용권. 이 한 달짜리 짧은 자유이용권도 있고 5년짜리 정말 긴 자유이용권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부터 놀이공원의 티켓 가격을 2배로 올린답니다. 2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그럼 한 달짜리 자유이용권은 뭐 어차피 뭐 티켓 가격이 2배로 올라도 며칠 안 있으면 사라지잖아요. 사라질 이용권이니까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 5년짜리는 어떻습니까? 한 달짜리보다 이 4년 11개월이 더 남아있거든요. 남들이 이제부터는 티켓 가격을 2배로 지불해야 되는데, 이 5년짜리는 원래 예전 가격 그대로 남들에 비해서 싸게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2배 올랐지, 뭐 앞으로 3배 올리고 4배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가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처럼 단기 채권보다 이 장기 채권이 현재 돈의 가치인 이 금리 변동에 따라 단기보다는 장기 채권이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짧은 것보다 긴 게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장기 채권은 어떤 거냐? 보통 10년 이상의 만기 채권입니다. 20년짜리 있고 뭐 30년짜리. 30년이면 강산이 바뀔 기간이죠. 강산이 바뀔 기간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의 채권을 이제 장기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금 회수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30년 뒤에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리스크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단기 채권에 비해 금리 변동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높고요. 그러면 좀 전에 이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이 리스크가 더 길다고 했잖아요. 오랜 기간이라서. 그러면 이 금리도 리스크가 있는 장기 채권에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 이 친구가 있습니다. 약간 좀 끄슴끄슴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곧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곧 갚는다는 얘기가 한 6개월 정도, 6개월 뒤에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와, 이 친구는 죽기 전에 갚을게
죽기 전에 갚겠다면서 이 30년 뒤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더 신뢰가 가나요? 저라면 당연히 이 6개월, 그나마 솔직히 6개월도 길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그나마 6개월 친구한테 더 신뢰가 가거든요. 이 친구는 30년이나 보니까 원금을 갚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연락을 끊고 도망갈 수도 있고 도박을 하다가 장기를 예. 주변 친구들 연락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저희 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매일 봤을 때 정말 친하게 지냈지만 이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30이 되고 40이 되다 보면 친구들끼리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도 어느샌가 갑자기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친구야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거나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돈 떼일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 금리는 단기보다 장기 채권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금리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금리 그래프, 당연히 단기일수록 금리는 낮고 장기일수록 금리가 높은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단기 채권에 금리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단기 금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 미국의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을 때 이때는 지금 2%인데 다음 달에 3%로 오른대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음 달에 어차피 3% 이율을 주는 예금에 넣지 지금 2%에 맞춰진 채권을 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채권이 하면서 우리도 올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채권 금리를 높게 해서 팔아야 채권이 팔리는 거죠. 다음 달에 금리가 올라갈 게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기대가 있으면 그만큼 채권의 금리를 더 높게 해야 사람들이 사간다는 거죠. 그리고 유동성이 부족할 때 이때는 사람들이 기업이나 은행에서 유동성이 부족해요. 돈이 없어. 기업들이 여기도 돈이 없고 저기도 돈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돈을 끌어모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럴 때는 자기 채권들의 금리를 높게 쳐줘야 사람들이 사가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부족할 때랑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을 때 이때는 단기 채권의 금리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는 장기 채권의 금리가 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년 채권이라고 쳤었을 때 이 10년 내에 경제 위기가 일어날 것 같아. 이 경제 위기가 오면은 이 금리를 내리잖아요. 이 경제 위기에는 금리가 내려가죠. 왜냐면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거기에 경제가 망할 땐 뭐가 최고일까요? 안전빵인 채권이 최고거든요. 채권. 긴 기간 동안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채권. 그러니 앞으로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오랜 기간 안전빵인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가지고 장기 채권의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채권 금리는 조금 낮아지더라도 사람들이 다 사가는 겁니다.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제 위에 관련 영상을 띄워 놓을 테니까 채권과 금리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돌아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단기금리는 올라갔고 장기금리는 내려와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리 역전이죠. 장단기 금리 역전. 아니 6개월 만에 갚을 친구보다 이 30년에 갚을 친구가 더 금리를 낮게 쳐준다는 말이잖아요. 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도 기운이 안 좋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게 아니고 서쪽에서 뜰 것 같다. 그렇게 기운이 안 좋은 걸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 전조라고 합니다. 네. 그냥 미신 같은 얘기는 아니고 지금부터 또 이렇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거 그래프가 있거든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 그래프. 이게 여기가 0이고 이거를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마이너스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선의 밑에 있는 부분들은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단기금리가 낮고 장기금리가 높잖아요. 그거와 반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밑에 상황에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닷컴버블, 금융위기, 뭐 저축 대부조합, 석유파동 이때도 보시면 다 0보다 낮게 내려갔다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경제위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이렇게 터지게 됐습니다. 와, 신기하지 않나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거의 경제위기의 신호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정도면. 그러면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는 이 배경은 뭘까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일단 이 경제라는 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 먼저 유동성 버블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거죠. 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그때 연준이나 한국은행에서 이 금리 인상을 때려버리겠죠. 이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풀려있던 유동성이 급격하게 부족해집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동성이 부족할 때 단기 채권 금리는 오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기 사이에 어떻게 되냐? 단기 채권 금리 상승, 그리고 유동성이 부족하고 기업들이 힘들다 하니까 장기채 금리 하락.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이 장단기 스프레드, 요걸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기업들 상황은 금리를 더 높이고서라도 단기 채권으로 유동성을 빨리 모아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금리 더 얹어서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채권 좀 사줘. 제발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우리 돈이 없어서 미치겠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기채 금리는 올라가고 경제위기가 올 것 같으니 장기채 금리는 내려가고, 이때 장단기 스프레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에 타격이 오겠죠.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중량 100kg 100kg를 뭐 처음에 들 때는 뭐 참을만 해요. 스쿼트로. 그러다가 이 1시간 들고 있으면 사람 미쳐버리거든요. 그때 느껴지는 압박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피지컬 100도 보면 무한 스쿼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한 스쿼트. 이 계속 무게를 올려가면서 이 스쿼트를 진행하는데 이 끝날 때쯤에는 다들 죽을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야, 그거 엄청 힘들어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경제 타격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경제가 힘들어진 걸 알 거예요. 이제 연준이나 한국은행에서. 그때 연준은 빠르게 금리 인하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위기라는 건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오더라고요.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왔다기보다는 이미 시장이 죽기 일보 직전인 상태니까 심폐소생을 하든 수술을 하든지 노력을 하지만 경제는 이미 저세상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급격히 한다는 건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 고금리를 요렇게 유지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유지했고 이때 이미 혼절 상태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동그라미 쳐진 거는 어떻게 보면 후행 지표일 수 있습니다. 경제가 힘들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난 뒤에 이 정상화되면서 금융위기가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고금리가 유지될 때, 이 되고 있을 때 이거 거의 뭐 혼자 상태에서 버티고 있을 때 경제 위기를 감지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급박하게 내릴 때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주가에 비해서 경제 상황이 괜찮은지 아니면 고용시장은 괜찮은지 이런 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연준이 위험을 감지하고 금리 인하가 일어난 이후에 뭐 요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된다든지 실제로 경제 위기가 한다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 상황에서 이제 슬금슬금 금리를 내리려고 할 때 그때 이 경제 상황과 고용 상황을 자세히 보아야 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 현금을 지금 보유해놔야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았는데 얘기가 여기까지 흘러갔죠. 이 채권이나 금리, 뭐 은행, 이 경제 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충 설명 들으실 분들, 이 손 드신 분들은 바로 이 관련 영상으로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